안녕하셨습니까? 10월 15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밤늦게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중에 하나인 김만배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를 밤늦게 또 이른 아침 지금 이 순간까지 접하고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황당한 심정인데, 이 영장 기각은 이 검찰이 유도했다. 유도했다. 영장이 기각되도록 유도했다. 수사 방향과 법관 앞에 제출한 자료가 이 정도 지금 해놨으니까 알아서 이건 기각해도 좋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아침 언론에는 자초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초, 스스로 초래했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는 큰 단원으로 두 단으로 나눠져 있지요. 대장동의 공영 개발을 내세운 실제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이익이 돌아가게끔 개발의 모형을 결제한 것, 그것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 성남시 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 뒤에 직무대리까지 맡고 지금 구속되는 유동규고, 그리고 민간 개발에 관여해가지고 이거 초과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갈라먹도록 만든 그 주범이 결국 김만배. 그러니까 꼭대기에 이재명, 밑에 하수인 공범으로 유동규, 김만배, 이런 구도가 된. 또 한 구도는,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구도인데, 이거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활동이 앞으로 10년 동안 정지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 뒤집은 주 혐의자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거기에 매개 역할을 한 거, 이 역시 김만배다, 이거예요. 김만배라는 사람 말을 자꾸 바꾸는데, 아직까지는 이 재판 암거래에 대한 것을 검찰이 이게 수사선상에 안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기자들도 이 부분 취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한 가닥만 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가 공직에서 물러세워야 할, 이 사건의 이 꼭지점의 주 피의자가 이재명, 그 하수인이 김만배, 실행자가 권순일, 이렇게 크게 두 가닥인데, 어제 저녁에 법원에서 기각한 것은 이 두 가닥에 걸쳐 있는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이 재판 거래에 대한 이 부분은 영장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거기에도 주범인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불실한 수사로 불실한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적어도 김만배는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 바꾸기라는 건 증거인멸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법원이 이걸 영장 기각을 했다. 이 법원의 의도마저도,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김만배의 그 로비 능력으로 봐서 대법관도 거꾸로 들이는 자 아니냐, 이 말이야. 우선 이 검찰의 늑장 수사, 첫째로 5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만배가 여기저기 구자해서 500억 원의 현찰을 인출했다. 이게 제가 법조에서 경험에 의하더라도 재벌들도 이런 경우가 별로 기억에 제가 없습니다. 500억이라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 50채, 20억짜리 25채에 해당하는 걸 수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뽑았다.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 500억 원을 증거를 안 남기고 용인하고 절박하고 절실한데 쓰기 위해서 500억 원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 500억 원 현출을 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중대범죄.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이 자료를 줬어.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검찰도 알았을 텐데 이 부분 완전히 수사하지 않고 깜깜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렵에 청와대도 저는 보고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성남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영장 청구 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이재명 시장이 최초에 결재했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결재를 했고 하는 이 정황이 물적 증거로 나타나요. 근데 이걸 안 했어. 어제 김만배도 영장 기각되니까 오늘 아침 일찍 압수수색했다는 이 뉴스 특보를 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제 귀를 의심한 것 중에 세 번째 검찰의 이 늑장 수사는 유동규를 압수수색할 때에 뭐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진 건 경찰이 찾아냈는데 제3의 핸드폰이 있어요. 이걸 경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이 협동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엄중 수사는 뒷전이고 신속하게 무슨 꼬리 자르기의 이 의도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돼 가지고 검찰의 이 행태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되고요. 지금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더라도 압도적 다수 어떤 조사에는 73% 이상이 이 사건은 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럼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당이라면 검찰 종사원 가운데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이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고 야당의 검찰이고 특정인의 검찰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국민의 검찰이죠. 그러니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검찰이라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어제까지 우리가 대통령 눈치 보고 이재명 눈치 보고 그랬다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 이렇고 이 수사에 대한 기대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표변해가지고 아주 엄중한 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볼 수 없고 등 떠밀려 가지고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오늘 성남시장을 압수수색했다. 이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협동하여 엄정 수사하라고 하는 그 수사 지시 자체가 쇼에 그치고 말 일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경찰 지휘관이 전해철 현역 의원인 국무위원 장관을 겸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휘하에 경찰이 장악되어 있고 그리고 법무부 검찰을 장악한 것은 이미 특수수사통의 전문 검사들을 윤석열 파동을 통해 전부 숙청해버렸어. 거기에다가 친문 박범계 장관이 앉아가지고 검사 인사를 이 중앙지검, 이 사건을 영장 기각을 당한 검찰 중앙지검의 지검장을 대전고등학교 후배인 이 아무개를 거기 앉혀놨다, 이게.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만배,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의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라고 검사장이 수사를 다 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이런 검찰인데 제가 어제까지는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오수 검찰총장. 이 사람은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위원 자리가 하나 비니까 대검 차장인가 법무차관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그걸 추천해서 임명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정치검사였다 이거예요. 그 이가 검찰총장이 됐는데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검찰총장 발령받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라면서 그게 사건을 맡았다는 거예요. 성남시청 고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가 검찰총장으로 앉아있다. 이거를 법관의 깊이 회피 규정에 적용한다 그러면 재판을 맡은 법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서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그 임명받기 직전까지 임명받고 고문 변호사직을 사퇴했어요. 그 성남시청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대로 뭐 눌러 있어도 괜찮았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터진 이상 최소한도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나는 수사 지휘란에서 배제하겠다 스스로 이런 정도
도덕률을 가져야지요. 김호수 총장 여러 말을 할 것 없어요. 이런 검찰에 영장 기각을 유도 자초하고 있는 이 검찰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걸. 답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